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창 경선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새로 찾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또 지도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을 띄우기 시작했는데요. 유 전 의원 과연 등판하게 될까요? 먼저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들으셔요. 그래 말이야.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되게 부르지 말고 병원 가야 된다. 가서 뭐 이런 걸 막 다시 하나 있더라도 하여튼 상태 안 좋으면 바로 가야 돼요. 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네? 다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그래 내 너무 안 괴롭힐게. 자 누워 계세요. 경기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지역입니다.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어떤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웨이에 출연한 장동혁 대표에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유승민 전 의원은 예전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기도 해서 매년 참석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저렇게 남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 자리에서 경기지사 얘기했을까요?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원래는 이제 이 경기도지사 지난번에 선거에도 나갔었고 또 아마 생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의 어떤 노선과 자신이 지향하는 노선이 정반대잖아요. 예. 극각에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선거 때문에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이름을 걸고 나가는데 그럼 무슨 명분으로 또 무슨 어떤 근거로 도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정체성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달라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나가겠어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미 진작 나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유승민 의원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혀 어떤 노선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 때문에 무조건 나가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의 어떤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편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이번에 평택에 지금 재보궐선거 열리잖아요. 예. 거기 이제 유의동 전 의원이 이제 유승민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의동 의원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해줄 테니까 나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패키지인가요? 그렇게? 글쎄 패키지로 예. 해서 뭐 네. 1+1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이제 컷오프할 때도 사실 사전에 설명이나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한 것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하니까 이제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유승민 의원한테 그냥 일단 나가라고 밀어붙이면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방선거가 69일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기자들이 저 행사장에 가서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예 선을 그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의원께서 고민이 깊은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완전히 거절하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58년생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사실상 6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런데 22년 대선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셨다가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패배를 하셨죠.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치로 복귀는 안 하고 계십니다. 나이 같은 것들도 있고 본인이 이제 돌아갈 타이밍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은 과거에서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당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함으로써 저희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유 의원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이 요청을 해서 출마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중앙당에서의 본인의 역할들은 분명히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기 때문에 지금 답을 아직 드리지 못했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말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일단 4월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가 확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더 설득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요. 스케줄을 좀 보면 4월 7일에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3명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4월 7일에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4월 17일까지 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4월 중순 이후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될지를 좀 보고 선택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무기력하고 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과정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 경선을 거쳐서 이제 본 경선이 4월 5일부터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예. 과반의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선을 거쳐서 4월 17일에 결국 공천 후보자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후보들마다 본인들의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하나하나 흥행의 과정으로 모여서 결국 경기도민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인물난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반응이 좀 차가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아쉬울 때 되니까 본인을 찾는 모양새가 된다면 좀 네. 불편하거나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이 뭔가 출마의 결심을 굳힌다거나 아니면 출마를 하기 위한 명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금의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의 보수의 모습인지 이런 부분부터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동연 현 경기지사입니다.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간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양양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인데 당에서는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일각에서는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의원이 될 경우에는 해볼 만하다. 유승민 전 의원을 추미애 의원과 붙여서 이겨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지원 최고위원님. 이거 저만 들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의도에 좀 떠도는 얘기인가요? 저도 여의도에 오래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과 다르게 시스템상으로 공천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해서 상대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나은 후보를 고른다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이제 예비경선 통한 변경선을 통해서 어떤 후보든지 간에 선출이 되실 것이고 국민의힘처럼 특정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 좋은 후보가 있다면 뭐 컷오프도 불사한다, 영입도 불사한다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시든지 간에 경선 통해서 후보로 공천이 되시든지 간에 뭐 국민의힘 상대 후보와 최선을 다해서 겨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출마하실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구석에 내방쳐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왔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또 유승민 의원께서 만약에 좀 가능성이 있는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처럼 뭐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뭐 보수 통합을 먼저 해와라라고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을 해오라는 이야기는 사실 당신들이 이렇게
판을 어지럽혀 놨으니 나는 거기 가서 굳이 소방수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로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보수 통합을 위해 나서겠다라고 해서 뛰어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등판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고요. 민주당은 한창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가 오가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행동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일 잘하는 도지사로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다시 한번 호세 말씀드립니다. 도정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제가 볼 때는 목표여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님께서 도지사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길을 갔는데. 그렇긴 하죠. 한준호 후보가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도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저는 제 책임을 다 할 때까지, 제가 드린 약속을 다 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성과로 증명해온 삶을 살아왔어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법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공개 득표율이 공개가 된 건데 예비 경선에서 이제 경기도 득표 상황이 좀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추미애 예비 후보 측에서 좀 새어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추미애 후보가 아주 높게 나왔다라는 것들이 좀 이제 밖으로 새어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일단 이제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사실 이제 비공개라고 해도 뒤에서 다 정보가 돌기는 마련인데 이거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의 당규상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과 관련된 규칙상에는 예비 경선에서 득표율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도 관련된 경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된 수치들이 언급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또 과정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예비 경선에 어떤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누설이 되거나 유출이 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들이 조작돼서 도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실 조사를 해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지금 경선 자체가 잡음이 크거나 큰 불협화음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경쟁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예비 경선에서 득표율,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예민하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으로서는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야만 경선 이후에 누가 후보자로 승리를 하더라도 패자도 인정하고 승자도 모두 다 화합할 수 있는 경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신고를 받은 당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을 좀 조속하게 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좀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한준호 의원은요, 본인의 어떤 활동상을 SNS에 올렸다가 표기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구 어딘가 사찰을 다녀왔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제 즉각 수정을 한 겁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오타를 낼 수는 있는데 경기지사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원시를, 또 그것도 수원 특례시를 수원구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에 캡처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강북에서 갑작스럽게 출마를 했었던 안기령 후보가 본인의 지역구의 동이름조차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쌓이면서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험지였던 곳에서 김재섭 의원이 당선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동안의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본인이 과연 경기도 도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했는가. 오히려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수원구라는 표현이 더 깊게 다가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한준호 의원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능력 같은 것에 대해
대해서 도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께 이야기하는 좀 소상히 해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단순히 이것을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빠서 의원실이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오타는 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5위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독 국민의힘에서는 빨간 옷을 입을 거냐 흰 옷을 입을 거냐 말들이 많습니다. 당은 가리고 후보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소속처럼 벌써부터 흰 옷만 입고 다니는 일부 예비 후보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 나서게 되면 유세 때 장동혁 대표가 와서 직원 연설해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의 스탠스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되죠. 입으시는 옷 빨간색 입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얀색 입고 하실 겁니까? 아니 일단 후보가 돼야죠. 지금 경선 앞두고 장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천이 마무리되면 가장 상징성 있는 곳에 맨 먼저 지원 유세를 가겠다. 그럼 서울 온다고 하면 첫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그분 모시고 싶고요. 아마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잠바 색깔은 뭐 입으실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입고 싶습니다. 입게 해주십시오. 예. 당에. 빨간색에 2번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상황이 입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당이 자랑스러운 우군으로 후방 지원 기지로 당이 탈바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계속해서 빨간 옷을 좀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빨간색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빨리 노선 변화 좀 해달라 이렇게 들리네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몇 주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의 지표라든지 또 언론의 비판적인 지점이라든지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당에 있는 지도부들은 정말 비상적인 상황들, 아니 후보들조차도 지금 왜냐하면 후보들이 지금 민심에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보면 사람들이 악수하고 뭐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다 후보들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좀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들은 후보들의 어떤 절규가 있을 텐데 그러면 후보들이 정말 당 지도부가 인기가 있고 하면 앞다퉈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선거운동에 좀 해달라고 와달라고 할 겁니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지역에 좀 제발 몇 번 더 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어느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3월 한 달 동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실적인 어떤 이 민심 일정, 이 제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뭐 지역에서 뭐 예비 후보들이나 이렇게 같이 하는 그렇죠. 그런 일정이요?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시민들과 함께 행사 제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박찬대 후보하고 뭐 새우도 잡고 뭐 대파도 들고 있고 네. 뭐 선거 때문에 항상 그런 사진 앵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와 관련돼서는 그런 사진들이 안 나와요. 또 일정에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 그만큼 선거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지지나 어떤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매일 최고위원회만 하고 변화도 없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참 이 정상적인 과연 당 지도부인가라고 의심을 들 정도예요. 아니 오세훈 시장도 본인도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면 왜 빨간 옷을 안 입겠습니까? 예. 왜 장동혁 대표가 온다는데 아유 뭐 오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결국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변화나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이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예. 그거조차 없다. 심지어 추경호 지금 의원조차도 대구에서조차도 빨간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빨간 목도리는 하고 있던데 그건 뭐 글쎄요. 절충 아닐까요? 조금의 그런 뭘까요? 거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뭔가 당에서 심각하게 좀 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 국민의힘 지도부나 지금 당 차원의 이 대응하고 있는 수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당대표를 유세에 부르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언론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정말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변신해서 오면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내 지금 박수민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 눈높이에 맞을지 그 기준으로 판단해 보겠다. 또 빨간 옷을 입을 거냐는 질문에 윤희숙 예비후보는
점퍼는 있겠지만 당대표랑 지도부를 유세에 부를지는 여론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도 지역에 다녀오시고 파란 옷 안 입겠다는 후보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뭐 빨간 옷을 입든 흰색 옷을 입든 국민의힘 후보인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옷 색깔에 집착들을 하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백의종군 한다는 의미에서 하얀 옷을 입으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그 후보자들에게는 든든한 이제 비빌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개인 후보의 기량은 사실 굉장히 적게 반영이 되는 구조인데 아마 현재 장동혁 지도부 하의 국민의힘 브랜드로서는 프리미엄을 많이 못 받는다라고 후보들이 많이 시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게 정당 후보로서 사실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잘 뭉쳐서 공천을 치러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주변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지 않느냐라고 조금 서운해하신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비공개 최고위 때 뭐 그런 얘기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후보들에게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만큼 조금은 그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당대표에게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자기가 그 정당의 지지 기반을 삼아서 나가는 후보라는 점을 조금 어필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저렇게 자꾸 당대표를 흔들고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 정체성이나 노선 가지고 투쟁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당원들로서는 좀 섭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드네요.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제발 좀 이제 뭉쳐서 선거운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빨간 옷 대신 흰색 옷을 입고 대구를 누볐던 주호영 의원은요. 오늘 가처분 신문에 출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돕는 우리 이 비서진들하고 참모진들하고 한동훈 대표 측근들하고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 나눈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최종 공천이 탈락되고 무소속 결심을 하면 무소속끼리들이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제 지역에 한동훈 대표가 오게 된다면 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가처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거다라고 하긴 하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새롭게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참모진과 교감을 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참모진과 함께 교감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하 대변인님, 뭐 인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대구에서 무소속 연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의 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대구 지역의 주민분들은 또 그 표가 주호영 의원에 대한 호감과는 별개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정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주호영 의원은 어쨌든 오늘 가처분 신문기일이 있었고 재판부에서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6선으로서 대구에서 국민의힘으로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원 활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이 정치 생활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저희 당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끝을 낸다는 것은 저는 우리 당에게도 굉장히 슬픈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언제든 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취하를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원팀이 되어서 싸워라. 여기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중진 컷오프라는 것에 있어서 중진이 왜 6선만 중진이냐, 3선, 4선은 중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업가가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합니다만 어쨌든 대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당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런 당의 자체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존중을 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호영 의원께서 국민의힘으로서 원팀이 되는 모습을 당의 원로로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주호영 의원한테 뭐 해라 이 요구를 하는데 보통 이런 정도 당의 6선 정도의 그 중진을 컷오프할 때는 사전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 대표가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이 예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는데 이번에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마음에 일단 이게 어그러지면 결국은 이게 뭐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자꾸 주호영 의원한테만 당신이 선당후사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뭘 했어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뭘 끝까지 그냥 컷오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란 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사실은 뭐 어떻게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보면 지금 계속 컷오프 시키고 뭐 하는 이 행태를 보면 이거는 정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과정이 아쉽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